제2편 의사소통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내용이 많지만 실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내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따라오면 됩니다. 제1장이죠. 문서정보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지에서 보는 그 글은 전부 문서 형태죠. 그래서 글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의사소통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에는 말, 글, 그리고 제스처 이와 같은 것이 있죠. 자, 이와 같은 말과 글, 제스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하나, 그게 바로 목적이죠. 이렇게 전달함으로 해서 상대방을 알아듣게끔 하고 궁극적으로는 상대방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설득입니다. 설득의 뜻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움직이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의사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자, 목표는 서로 수긍하는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수험생 카톡 대화가 있죠. 의사소통은 전달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궁극적으로 설득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판단 빨리 할 수 있어야 하죠. 자,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지의 지문, 그 문서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문서정보 파악, 프로세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에 대한 이해죠. 그러나서 마지막으로 행동 방향을 짚는 겁니다. 자, 이 프로세서에 따라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는데 이것을 암기할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의사소통의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습니다. 즉 상대방 엉덩이 들고 일어나게끔 하는 데 있다. 그러면 이거 따라가면 되죠. 암기하지 마세요. 여기 문자로 된 모든 것들은 다 문서입니다. 그래서 쪽지도 하나의 문서고 카톡도 하나의 문서입니다. 어떤 양식에 따라서 짜여진 글만 문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기호로 작성된 모든 것들은 다 문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자, 독해 기술, 정독과 속독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시험장,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지에서 만나는 그 지문은 누가 쓴 글일까? 자, 지문 아무나 쓴 글일까? 아니면 전문가가 쓴 글일까? 아무나 쓴 글은 아니죠. 대개 전문가가 쓴 글 가운데서도 아주 논리정연한 글을 지문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전문가들은 아무렇게나 글을 쓸까? 아니면 특정 틀에 맞춰서 작성할까? 이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작성하지는 않죠. 어떤 틀에 맞춰서 작성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도 하나의 틀, 패턴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쓴 글을 여러분들이 읽고 거기에 맞춰서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글을 쓰는 틀을 익혀버리면 독해력은 자동 완성되죠. 나는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의사소통에서 좋은 느낌을 받으면 좋은 점수를 받는다. 이와 같은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죠. 의사소통에서 점수가 바로 물고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잘하자. 실제 수리도 의사소통이죠. 어쨌든 기호 이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로 된 모든 것들은 다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수리마저도 의사소통 관점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게 바로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틀을 익히자는 거죠. 전문가들은 아무렇게나 글을 쓰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쓴 글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글을 읽고 또 글 독해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쓴 글을 읽고 내가 그러면 나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 또는 나의
상호작용을 만들자는 거죠. 근보 자소서 보세요. 본인이 이 사람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이와 같은 자소서를 왜 제시하느냐 하면 너와 나의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그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밑에 이수그룹 자소서 보세요. 상대방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파악하거나, 이게 중요합니다. 근보에 비해서 이수는 조금 더 구체적이죠.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파악하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틀을 너가 익히고서 그에 맞춰서 상대방의 의사를 파악해 본 경험이 있니 하고 묻는 거죠. 그만큼 상대방 의사 파악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틀을 사용해서 보면 상대방이 한 R을 어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어긋남 현상은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틀, 그 네 가지를 익혀버리자는 거죠. 자, 나는 지문을 읽다 관점이 아니라 보다 관점으로 대하자 그럽니다. 읽다 관점은 신문의 행간을 읽다, 해석하는 거죠. 그 해석의 방법에는 앞에서 봤듯이 정독과 속독이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관점으로 대하자 그러죠. 그러면 무엇으로 볼 것이냐? 전문가들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그 틀을 가지고 보자는 겁니다. 자, 1편에서 우리가 정보 독해 기초 관련해서 공부한 게 있습니다. 독해 스킬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1편에서는 이 세 개를 공부했죠. 그러면 의사소통 시간에 지금 보고 있는 이 네 개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나만의 스킬이 만들어지는 거죠.